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0월 14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 장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텐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63, 코스닥은 마이너스 1.46%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였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 흐름이 이제 중요한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죠. 그래서 전형적인 세론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삼성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 외국인은 오히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5일선도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조정이다라고 보기에는 본격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간 추이를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뭐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걸치면은 재차 올라간다. 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을 보이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뭐 둘 다 좀 긍정적으로 그냥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반도체주도 이제 빠지고, 사실 반도체주가 빠지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조선주나 방산주인데 얘네들이 오히려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버티고 올라와 줘야지 시장이 무난한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시장이 건전하구나, 아직도 올라갈 룸이 많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그럼 삼성전자도 하락이 나오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제 올라갈 애가 뭐가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시장 중심에 된 종목인데 그렇다면은 시장이 조정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데 아직은 이제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캔들 자체가 좀 기분 나쁜 캔들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어제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장대 음봉인데 이거를 다 잡아먹는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음봉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느껴졌던 이유가 사실 장중에 뭐 플러스 1.1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2.47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이상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급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분위기가 오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도 섹터라고 했던 조선주들도 뭐 중국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방산주도 빠지고 예. 반도체도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쪽을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캔들도 기분 나쁜 캔들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봤을 때는 좀 유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 이제 빠진 이유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시다시피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많게는 뭐 10% 가까이 적게는 뭐 5%, 4% 이렇게 빠진 종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렸는데 그 대신 이제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쪽 뭐 이쪽이 잘 가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바이오도 사실 생각보다 좀 부진하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선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현재까지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2차 전지 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주도 사실 반도체주가
올라오게 되면은 얘네도 또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 상황이다. 그래서 시황이 약간 어려워요. 예, 어느 쪽이 갈지도 잘 판단이 잘 안 들고 지금으로서는 짧게 짧게 대응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온 이유는 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관세 100%를 위협을 한 다음에 주말이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대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중국이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흐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 갈등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다. 요게 이제 부담인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쉽게 지금 마음의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몸을 사리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뭐 오래 가기보다는 에이펙에서 지금 그 미중 간에 이제 무역 협상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두고 이제 기싸움을 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제 그게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때쯤 돼야지 뭔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중국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짧게 짧게 보는 이제 그런 매매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에이펙까지 남은 기간이 좀 생각보다 거래일수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거래일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2주 가까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혼란스러울 텐데 일단은 오늘 2차 전지 쪽이 올랐고 바이오가 약간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나마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거는 미국 쪽에 이쪽 섹터가 강해요. 그리고 무역 분쟁 이후로 이제 중국을 다시 한번 이제 배제를 하려는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배터리 쪽 이슈가 조금 이제 불거지고 있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LNF도 뭐 실적 개선이 3분기부터는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어제도 이제 미국이 회복을 하긴 했는데 회복을 많이 한 쪽은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러셀 2000에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막 폭등하다시피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나 2차 전지인데 오늘 흐름을 봐서는 2차 전지는 그나마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바이오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쪽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거냐? 많지 않습니다. 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 대형주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은 실적이 좋게 나왔고 3분기에는 줄어든다, 4분기에는 줄어든다라고 했지만은 흑자 기조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실적이 다음 분기 안 좋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세에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가장 그 좋은 쪽이 LFP 배터리 ESS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납품을 하는 쪽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최선호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LNF를 계속해서 최선호로 이제 보고 있는데 LNF도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3, 4분기에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NF 기대를 해볼 만하고 얘도 LFP 양극재를 개발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흐름이 괜찮기는 한데 지금 봐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LNF가 좀 덜 있잖아요. 그래서 LNF 힘이 조금 더 세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도 나왔죠. 예,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천연 음극재 6,700억 원의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글로벌 완성차하고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이 양극재, 음극재 관련해서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를 보자. 에코프로 BM은 뭐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은 좀 여전히 좀 고평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에코프로 쪽을 최선호 쪽으로 봤지만은 지금은 LNF나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장비주 뭐니 뭐 그런 기타 소재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무방하다. 2차 전지 쪽은 저 우량주 3개만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 3개만 보시면 되고 이제 굳이 이제 중소형주 중에 하나 뽑자면은 이제 상신 EDP를 뽑을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이 추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얘도 이 ESS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꼽히는데 이 캔을 만든단 말이야. 이 배터리를 이제 감싸는. 근데 요게 이제 ESS 쪽으로 이 상신 EDP가 확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ESS 쪽은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대형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신 EDP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상신 EDP 하나 이제 볼만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종목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LNF, 상신 EDP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전고체 쪽이 상용화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관심 있게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받으면은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관심 있게 보세요. 일단은 네 종목이 조금 좋아 보이고 번외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관심 있게 보고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면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캔들 기분 나쁜 캔들 뭐 여러 가지가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식을 뭐 다 팔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요. 매매 타이밍을 웬만하면 좀 늦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절대로 쫓아가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뭐 눌림 매매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노이즈가 조금 해소가 되는 이제 그런 시기에 다시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고 지금은 이제 만약에 내 종목이 좀 빠진다 싶으면은 좀 리스크 대응도 좀 하시고 너무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매수부터 너무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고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이제 좋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추이가 조금 무너지는 종목들이 여러 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이 빠진다라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 당연히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1순위는 무조건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도체는 꼭 놓치지 말고 조종이 나오면은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뭐 이런 쪽에 수급이 들어갈 테니까 뭐 특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2차 전지 쪽을 관심 있게 한번 보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오늘 이제 변동성이 큰 하루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